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토크 오늘 최지연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요즘 일손이 부족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또 농촌은 농촌대로 일손을 구하지 못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충청북도에서 6년 전부터 이어져 온 사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생산적 일손 봉사인데요. 과연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추진돼 왔고 지금 어떤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신영근 충청북도 경제통상국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박충서 전 진천군 자원봉사센터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충청북도에서 이어져 온 생산적 일손 봉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과연 이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 생산적 일손 봉사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생산적 일손 봉사는 그 농촌의 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또 일선의 그 생산 제조하는 중소기업에도 일손이 마저 부족한데요. 이 부족한 인력을 도시의 여유 인력을 가지고 이분들을 생산적 일손 봉사 현장에 연결해주는 사업입니다. 그 생산적 일손 봉사에 참여하게 되면 일일 4시간 기준으로 실비도 2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부분 중앙정부나 전국의 그 지자체에서 많이 또 좋은 평가를 해주고 있고요. 특히 올해 농림부에서는 농촌 인력 부족 해결의 그 모범 사례로 BH에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건가요? 예, 잘 아시다시피 농촌 현장의 일손 부족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됐던 겁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그 주민자치센터에 보면 그 취미교실 같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평상시에 이제 취미교실을 한 분들이 은퇴 인력이 많으신데 그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매칭을 시킬 거냐 이런 고민을 이시종 지사님께서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2015년도부터 이거를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그 당시에 이시종 지사님 이제 모시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좀 잘 아는데, 그 처음에는 이제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가 실비 주는 게 맞느냐 이런 것 때문에 좀 꺼려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또 농민단체, 또 기업인 이런 분들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이제 간담회도 하고요. 논의도 해서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 이래서 이제 결론을 맺어가지고 2016년도 7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아, 이게 2015년도부터 준비를 해서 그 다음 해인 2016년도 7월부터 이제 시작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생산적 일손 봉사 이 단어가 어떻게 이런 단어로 썼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예, 이제 과거에 봉사라고 하면 사회복지 서비스 계통에 이제 봉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는 일 업무량이 좀 많지 않기 때문에 또 부족한 인력이 농촌 현장이나 기업인 많이 이제 그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 하소연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회복지 서비스 인력을 어떻게 생산 현장에 접목시킬 수 있을까 해서 생산적 일손 봉사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자, 앞서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때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인력난을 겪고 있고 또 농촌은 농촌대로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신문에 뉴스에 늘 나오는 내용들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생산적 일손 봉사는 그럼 어떤 현장에서 필요한 것인가 이제 궁금하기도 한데요. 예, 생산적 일손 봉사는 일손이 부족한 모든 농가 또 특정 시기에 일손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화면 보면은 농촌에서 지금 일하시는 분들께서 생산적 일손 봉사를 신청하셔서 봉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신 건가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이런 현장들이 많이 필요한 거죠. 예, 특히나 이제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이제 많이 못 들어왔기 때문에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특히 농촌 지역의 생산 위기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어느 정도 될까요? 예, 지금도 이제 고령화율이 한 18%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2040년도에는 한 40% 가까이 이제 고령화율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더 이제 그 일손 부족 현상은 심각하게 이제
전개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생산적 일손 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시겠죠? 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5년간 보면 한 100%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주목해야 할 부분은 우리가 그 작년에 코로나 상황에서 2019년도 대비 17.5%가 늘었거든요. 네. 근데 전국 자원봉사 통계치로 보면 52%가 감소했습니다. 그래 이런 실적을 보면 엄청난 숫자이거든요. 네. 뭐 도움을 받는 농가나 중소기업에서는 지금 이제 화면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농촌의 모습을 좀 보았는데 생산적 일손 봉사가 이제 중소기업에서도 많이 필요해서 실제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예, 이 그렇습니다. 내용은 조금 뒤에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는 현장에서 사업을 운영해 오신 분이십니다. 진천군 자원봉사센터 전 센터장이십니다. 네, 박충서 예, 전 센터장 자리하셨습니다. 현 센터장님이 안 오시고 전 센터장님이 오셨어요. 이 생산적 일손 봉사는 제가 이제 센터장 하면서 네. 2014년도에 센터장을 하면서 금년 6월 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아마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처음에 그러면 사업 시작할 때 뭐 다 기억하시겠어요. 예. 처음에 어떻게 의뢰가 왔던 건가요? 처음에는 저 도에서부터 이게 이제 지사님의 특수 시책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 이제 센터의 자원봉사자들과 도시에 있는 유휴 인력들을 같이 합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농가나 기업의 일손을 보태주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시작이 되었고 특히 이제 저희 진천군 같은 데는 중소기업도 많고 네. 도시 근교 농업을 많이 하고 네.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구직보다는 구인, 사람을 구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센터에서도 이건 좋은 시책이다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 처음에는 그래도 뭐 좀 어려운 점 같은 게 있진 않았을까요? 예,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무래도 우리 봉사자들이 이게 이제 재능 기부라든지 네. 이 사회복지 시설에 가서 하는 그런 봉사 개념 위주만 하다가 이게 이제 노력 봉사고 또한 이제 농촌에 가서 농가의 일을 직접 해주다 보면은 혹시 잘못해서 본인이 봉사하다가 잘못되면 일년 농사가 폐농이 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하는 있죠. 이런 어려움 때문에 저희 봉사자들이나 저희가 사람들을 파견할 때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주로 어디 현장을 가셨나요? 뭐 5년 동안, 6년이죠? 예, 6년간 다닌 현장이라고 한다면 처음에는 이런 현장에서 뭐 이쪽으로 확대가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많은 분들이 뭐 자원봉사를 하셨을 수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저희들이 아주 단순한 작업, 네. 단순한 작업 위주로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일손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 단체, 봉사 단체들도 생겨나고 또 이제 기업 같은 데에서 제품 포장이라든지 이런 뭐 것을 원할 때 기업에도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고 저희들이 이제 가장 필요로 하는 농가는 하우스 농가입니다. 네. 예, 채소, 오이, 딸기, 수박, 화훼 이런 농가에서 일손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농가 위주로다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기업은요? 기업은 지금 이제 일시적으로 다 많은 일손이 필요할 때 예를 들면은 그 명절,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 때 저희들이 한과 공장에서 매년 연중 일을 종업원들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계절적으로 한시적으로 많은 일손이 필요할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봉사자들이 나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이제 그러면 또 곧 한과 만드는 기업으로 또 가셔야겠네요. 예, 그런 곳에서는 아주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농민과 그 기업의 반응, 또 봉사자분들의 반응이 뭐 상당히 좋았을 것 같은데 실제 현장에서는 어떠셨습니까? 지금 뭐 처음에 하시던 분들도 이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지만은 농가에서는
아까 우리 저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없습니다. 거의 들어오지 네. 못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상당히 지금 반가워하고 있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우리 봉사자들도 예전에 하던 봉사와는 좀 다르게 4시간씩 일을 하고 이런 보람을 느끼고 자기가 봉사한 네. 대가도 실비도 약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더욱더 보람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하루에 딱 4시간 일하시나요? 예, 4시간 합니다. 딱 예. 4시간만. 예. 그럼 실비가 2만 원이 지급되는 예, 거죠? 2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네, 이 얘기도 또 잠시 뒤에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 들으신 것처럼 충청북도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알아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용기를 못 내고 있더라고요. 예, 예. 그 강원도에서 벤치마킹 해가지고 네. 처음 시도는 했었습니다. 한번 했는데 성공적으로 이어나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역시도 몇 군데 하고 네. 기초단체도 이제 현악을 해갔는데 아직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니, 저는 좀 궁금한 것이 분명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퇴직을 하신다든가 또 여유가 있는 분들께서 4시간 일을 하시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잖아요. 예. 그리고 농촌에서는 실제 일손이 부족하고 중소기업에서도 갑자기 일손이 부족할 때가 있고 그런데 이게 왜 매칭이 되지 왜 이 사업이 지금 충청북도는 6년 동안 이어왔는데 다른 시도는 이게 잘 안 되고 있을까? 이게 조금 궁금했습니다. 예. 그 우리도 처음에 네. 2016년도 시작할 때는 그 실적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간에 이제 5년간 하다 보니까 많이 홍보도 되고 또 최근에도 이제 농가도 모르는 분들이 이제 신청을 하게 되고요. 또 참여자분들도 이런 제도가 있는 거를 최근에 와서 이제 아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홍보가 그간에는 이제 많이 돼서 우리 실적이 이제 많이 높아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이게 한번 또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시기, 그러니까 확산이 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예, 사업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실제 그 일손 봉사를 신청하셨던 농가와 중소기업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당장 그 용역 부분에 따졌을 때는 10만 원에서 한 13만 원, 15만 원까지 갑니다. 하루 일당이. 근데 저희가 이 농산물 값은 뭐 어떨 때는 가격이 등락폭이 너무 기복이 심하다 보니까 사실 수확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태에서 일손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애로사항이었을 때 이런 봉사단체들이 와서 도와줄 때 업장이 무너지는 거를 상당히 그 기운을 돋아주고 일손을 많이 덜어줌으로 인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너무 내일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오셔서 하고 가시는데 하는 동안 너무 정말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오시면은 내일처럼 하시고 하나라도 더 해주고 가시려고 그러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 직장생활 하시고 또 자영업 하시고 이렇게 집에서 노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더 감사함을 느끼고 며칠 전에도 오셨다 가셨는데 아침 덥다고 5시 반에 일찍 오셔서 하고 가시는데 정말 고마움을 느끼고 그 마음을 온전히 다 제가 읽었어요. 너무 고마운 게 정말 봉사라는 거를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걸 느꼈어요. 하루에 4분에서 5분 오셔가지고 일주일 또는 뭐 일주일에 한 3일 내지 4일 이렇게 오셔서 저희들이 이제 그 생산 정규직이 정규 생산을 하면서 사이사이에 했던 스티커 작업이라든지 간단한 포장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줘서 저희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인력난을 잘 극복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 수확을 해서 또 출하를 해야 되고 상품을 또 포장해야 되고 이럴 때 인력이 없어서 봉사를 해주시는 분들의 손길 덕분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동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그렇죠. 현장에서 우리 센터장님께서는 그런 말씀들을 아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어떠셨습니까? 예, 가면은 참 많이 듣고 있어요. 이제 실질적으로다가 저희들이 그 봉사자뿐만 아니라 그 추진하는 저희들도 상당히 참 보람이 있는데 그 사례를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네. 그 예를 들면은 저 좋은 저 우수 사례 같은 것이
그 덕산 중학교에 상당히 그 다문화 가족 그 아이가 학생이 참 급하게 병이 와가지고 네. 입원을 했는데 그 덕산 중학교 교직원하고 학부모에서 또 이제 여자 의용 소방대 분들이 같이 나서가지고 저희들이 일손 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학생 돕기. 네. 그래서 그 받은 실비로다가 그 학생을 도와줘가지고 그때 한 350만 원인가? 네, 그렇게 도와준 기억도 있고 또 그 작년에 초에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화훼 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을 어려웠죠. 겪고 있었습니다. 네. 예, 야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할 방안이 없을까 해서 마침 그 진천맘 카페라는 네. 그 회원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회원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오전에 화훼 농가에 가서 작업을 해가지고 네. 오후에 그 꽃을 판매까지 다 해줬습니다. 어머님들께서요? 예, 어머님들이.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아마 도에서도 그 이제 화훼 농가 꽃 팔아주기 운동을 저희 진천에서 처음 시작했듯이 도에서도 받아서 시작을 했고 농가들이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이렇게 네.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참 뿌듯한 마음이 있습니다. 네. 이거 뭐 일하기도 쉽지 않은데 판매까지 예, 이렇게 판매까지. 도와주셔가지고 그래도 처음 일해보신 분들은 봉사라고 왔는데 아유 전 이거 못해요. 너무 어려워요. 이런 분들은 안 계셨을까요? 많이 있죠. 근데 저희들이 이제 처음 이제 기업체 임직원들이나 이제 공무원들도 일손 봉사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처음 느껴보고 실질적인 이 노동력이니까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힘이 들어하는 이제 기업체 임직원들도 계시고 네. 가장 저 임직원분들. 힘들었던 부분은 그 이제 일손 봉사를 하시다가 다치시는 분. 네. 여름 혹서기에는 일을 하시다가 이렇게 실신해가지고 쓰러지신 분도 계셨고 또 사다리 과수 이 적과를 하다가 사다리에서 좀 떨어져서 낙상한 분 이런 분들이 계시고 또 비닐하우스에서 작업을 하다가 네. 그 철사에 눈가를 좀 이렇게 다쳐가지고 병원에 이렇게 급하게 뭐 실려가고 이랬을 때 그럴 때에는 참 저희들도 상당히 참 힘이 들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우리 농민 여러분들께서 또 그렇게 어려운 상황 중에 일을 하시고 또 일 처음 해보신 분들께서는 그런 또 어려움이 있긴 있었네요. 근데 이분들이 사실 2만 원을 꼭 벌기 위해 나간다기보다는 봉사의 개념으로 나가신 거잖아요. 예, 그렇죠. 봉사하시다가 다치고 하시면 안 되는데. 예, 네. 그것이 이제 가장 저희들이 이제 어려워하는 점인데 다행히도 이제 큰 사고는 나지 않고 또 거기에 대한 보험을 저희들이 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이제 뒷처리까지 깔끔히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직접 봉사 나가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저도 많이 했죠. 그러면 전 센터장님께서도 실비를 받으셨던 거예요? 저는 안 받았죠. 안 받고, 봉사만 하시고. 네, 같이 하는데 저희들이 일손이 많을 때에는 하루에 뭐 16군데, 17군데 네. 그렇게 일손 봉사 현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다 격려차 도로 다녀도 뭐 불과 뭐 한 10군데 정도밖에는 못 갑니다. 그러시겠죠. 네. 센터장님, 혹시 충청북도 도미 말고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봉사하는 모습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저희 지역에도 외지에서 많이 와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그 농협이라든지 이런 농어촌 공사 이런 쪽 이제 기관 단체 또 저희들이 이제 그 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공무원 인재개발원 교육원 학생들 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저희가 또 이제 금년에 특수하게 이제 저희 센터에서 한 게 그 5개 시군이 협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진천군하고 천안시, 충남의 네. 천안시, 아산시, 그리고 경기도의 안성시, 평택시 네. 이렇게 5개 시군이 협약을 맺어가지고 서로들 일손 돕기도 같이 해주고 네. 또 재난이 있을 때에는 서로 재난 지역에 같이 봉사자들을 이렇게 상호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체계까지 갖춰놓았습니다. 네. 진천에는 대학교 하면 우석대학교 있잖아요. 예, 우석대학교 학생들도 봉사를 그렇게 많이 한다면서요? 야, 우석대학교에서는 매주 1회씩 꼭 매주요? 예, 매주 1회 이상 꼭 하고 있습니다. 1회에 한 20명 정도가 꼭 봉사에 참여를 하고 있고, 그 뭐 학교에서는 그 학점 인정까지 되고, 또한 그 우석대가 작년도에 네. 그 일손 봉사 대상 대학교 부분에 대상을 수여한 바도 있습니다. 참 훌륭한 학교입니다. 아, 그럼 학생들은 그 실비를 가지고 뭐 용돈을 쓰는 건가요? 사실 너무 적은 금액일 수도 있기 때문에 땀의 가치이긴 하지만. 예, 아마 용돈도 쓰고 학교에서 같이 모아서 기부도 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그러니까 12월 달에는 저희 자원봉사자 대회 할 때 각계에서 그 기부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외국인 근로자한테 방한복을 50벌을, 그러니까 500만 원 상당이죠. 500만 원 상당의 그 방한복을 구입을 해서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한 벌씩 나눠준 경우도 있습니다. 야, 나의 작은 선이, 하루의 선이 그렇게 많은 분들께 큰 보탬이 되었군요. 근데 예, 일손 구하기가 좀 어렵진 않으셨어요? 아, 어렵죠. 근데 어려운가요? 처음에는 이게 시작할 때는 아무래도 분위기 조성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단체 위주로다가 그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년도에 그 이제 41개 네. 단체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처음 시작을 했고, 지금 현재는 뭐 한 70개 이상 단체가 그 협약이 맺어져 있어가지고 네. 상당히 진행이 잘 되고 네. 있습니다. 지금 진천에서 이렇게 70개 단체와 협약이 맺어졌다는 얘기는 다른 시군도 그렇겠죠? 충청북도에? 예, 진천은 지금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지금 박준서 센터장님이 하시면서 네. 그 전환, 민간 주도 전환을 처음 시작한 곳이 진천군입니다. 진천군에서 그 성공적으로 이제 민간 주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 성과도 높아지고 네. 이래서 이제 다른 시군도 이제 올해부터 증평 또 괴산, 네. 음성도 이제 민간 주도로 이제 자원봉사 센터에서 주관해서 이제 하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진천군에서 아주 모범적으로 성공적으로 이렇게 민간 주도로 전환을 해서 이게 지금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네. 아유, 진천에 계신 자원봉사자 여러분들, 네, 그리고 또 센터 여러분들께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많은 인원이 일손 봉사에 참여를 했을 것 같고요. 지금 실비는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도하고 시군에서 같이 부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 실적도 좀 궁금하고요. 일손 봉사에 참여하신 인원은 어떻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까? 그 매년 이제 집계를 내봤는데요. 그간에 이제 연 인원으로 그 5년 2016년도 7월에 네. 시작을 해서 네. 금년 6월까지 한 71만여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중에 이제 또 농가나 기업의 이제 수혜는 2만 1,000개가 이제 수혜를 네. 받았고요. 네. 예. 그 2016년도부터 이제 저희가 시작을 하면서 매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증가하다 보니까 이제 5년간 100%가 이제 증가를 했거든요. 예. 그렇군요. 5년 동안 100%의 증가율 좀 뿌듯하실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럴 것 특히나 같으세요? 이제 그 작년부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네. 농가에서 이제 특히나 농가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국에서는 자원봉사자 수가 아주 급격히 줄었는데 우리 그러니까요. 노래에서는 늘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목표를 14만 명으로 잡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훨씬 초과를 해서 17만 5천 명을 달성을 했습니다. 네. 올해도 저희가 이제 17만 명을 목표로 잡았는데 네. 상반기 현재 한 14만 명에 도달해서 20만 명으로 다시 상향할 계획으로 이제 예산에 좀 반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 보시고 우리 단체도 한번 가봐야겠구나 하는 단체가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조금 전에 뭐 기업이라든가 또 농촌 현장에서 이제 일손 봉사를 받으셨던 분들의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농가주인데요. 그렇다면은 실제 일손 봉사를 하신 분들은 어떠실까? 역시 인터뷰를 좀 담아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잠깐 들어보시죠. 코로나가 이게 적이 되고서 얼마 있다 그랬을 거야 아마. 그래서
해보시라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한테 상의를 해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해보시니까 다 동의를 하시더라고. 그때만 해도 코로나가 이제 퍼지고 경로당에도 못 모였죠. 그죠? 시골에. 그러니까 할 일들이 없으시잖아. 가실 데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 바람 쏘이게 하면서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 4시간 이렇게 하는 거니까 우리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시작이 됐는데 어르신들이 호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좋다고. 같이 가서 이제 즐겁게 일하면서 또 이제 모자라는 일손봉사 도와준다는 보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저도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 한 사람으로서 농가 일손이 부족한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꺼이 참여하게 됐고요. 사실은 농산물은 그 적기 수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고생해서 농사를 져놓은 걸 수확을 못해서 폐기시키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어려운 농가를 가서 저희가 일손돕기를 통해서 수확을 한 후에 그 농가주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은 참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금년에 그 장마 때 브루베리 농가에서 브루베리 수확을 못해가지고 애를 태운다는 그 말을 전해 듣고 우리 부부봉사단을 바로 투입을 해서 그날 그 전체 브루베리를 수확을 하고 나니까 그 농가주의 아주 그 안도의 모습과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크게 보람을 느꼈습니다. 네, 충청북도에서 6년 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생산적 일손 봉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실제 봉사를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지금 잠깐 들어봤는데 굉장히 뭔가 보탬이 됐고 뿌듯하고 참 농가 걱정을 많이 하시네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외국인 근로자분들께서도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입국이 어려워서 농가에서는 일손을 구하기 힘든 상황이잖아요. 네.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겠죠. 그렇죠. 지금 현재는 뭐 진천만 해도 약간 그 고령화 사회가 들졌다고 하는데도 젊은 네. 일꾼이 좀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 더구나 또 이제 그 계절 근로자든지 외국인 근로자들 이런 분들이 없기 때문에 농촌의 인력은 더욱더 심각한 상황이고 그나마 있던 그 외국인들도 지금 현재 기업에 외국인들이 못 들어오니까 보수가 조금 나은 기업으로다가 많이 가고 있는 실정이라 농가 더 힘들겠군요. 농가에서는 지금 일손 구하기가 더욱더 어려운 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도에서 어쨌든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조금 더 살펴보니까 그동안에 도민운동으로 관주도였는데 점점 이제 민간주도로 전환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예.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관주도로 해서 시군에서 90% 이상을 이제 주도를 했고요. 네. 또 자원봉사센터에서 그 자체적으로 이제 관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한 10% 수준을 자원봉사센터에서 이제 주도를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이제 시군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이원화되다 보니까 이제 수혜자하고 참여자하고 있던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진천군에서 박충서 센터장님이 주도해서 네. 그 자원봉사센터로 다 이관하는 걸로 해서 이제 추진을 하게 됐는데요. 그 성과가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이후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관주도보다는 민주도가 맞겠다 해서 그 이후에 이제 작년 계획으로 해서 증평, 네. 괴산, 음성을 이제 작년 계획해서 올해부터 이제 거기도 다시 민간 주도로 이제 자원봉사센터에 넘어왔는데요. 실적이 엄청나게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 사례를 봐서 앞으로도 더 다른 시군에서도 더 확대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좀 해서 이제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럼 민간 주도를 처음으로 이제 진천에서 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좀 각별하시겠네요, 도하고 진천하고. 항상 각별했죠. 항상 각별했나요? 근데 이제 자원봉사 하신 분들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원봉사는 그냥 무료로 해야 되는데 왜 2만 원을 줘? 이런 의견 있으셨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현장에서 그거 어떠셨어요? 이제 그것이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자원봉사의 개념이 약간 희석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었었어요. 네네. 이제 하지만 이제 지금 자원봉사라는 것이 예전에는 그 복지 유지의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또한 이제 그 뭐 환경이나 재난 뭐 이런 안전
이런 분야까지 지금 영역이 많이 확대되어 가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제 이 농가의 일손 봉사도 자원봉사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고서 같이 추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앞서서 말씀하실 때 어려운 가정을 돕기 위해서 우리 같이 자원봉사하고 그 실비를 모아서 3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또 이렇게 기부를 하셨다고 하셔서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네, 그 사례 말고도 또 이제 네. 좀 좋은 사례가 있는 것이 그 혜택을 받은 농가에서 그 오이 농가입니다. 오이 농가. 오이 농가가 이제 오이를 농사를 짓고 나면은 밑에 비닐이 그냥 그렇죠. 있죠. 폐비닐을. 예, 폐비닐을 걷어가지고 모아서 그거를 판 대금을 저희 센터에 기탁해서 그 돈으로 또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그런 사례도 있고 또 뭐 많은 기관 단체에서는 특히 또 이제 그 실비를 모아서 장학금을 또 많이 기탁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지역적으로다가 상당히 도움도 되고 농가나 기업도 마찬가지죠. 네. 단합대회도 되실 것 같아요. 가족들이 와서 단합대회 하는 경우는 없어요? 예, 이제 저희들이 지금 이제 단체나 개인 봉사자들은 지금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됐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부부 봉사단도 몇 가정이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다는 그 부부, 가족 봉사단까지 이렇게 확장을 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실비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간 이제 봉사하시고 실비 지원으로 이제 2만 원을 지원받는 건데요. 지금 최저시급이 8,720원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감안하면 노동의 대가로는 적정한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판단은 어떻게 내리고 있으신가요? 이거는 이제 노동의 대가로 이제 그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사회 공헌하는 봉사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해서 실비는 그 여비, 교통비, 교통비하고 식비 이 개념으로 여비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건데요. 이를테면 그 대규모 엑스포라든가 박람회 또 더 크게는 뭐 올림픽 이런 경우에도 이제 실비를 주고 있는데요. 우리 저 엑스포 같은 경우는 15,000원 내지 2만 원. 네. 또 올림픽 같은 경우는 최대 10만 원까지 자원봉사자들한테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회복지 서비스 계통의 이제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1년에 한 1, 2회 정도이기 때문에 그 여비라는 게 좀 부담이 없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생산적 일손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많게는 수십일, 또 더 많게는 100일이 넘는 최대 120일까지 하는데 이분들한테 그냥 무료로 하라고 그러면 그 많은 일수를 채우기 어려울 겁니다. 경제적 고려를 좀 충분히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래도 실제 들어가는 비용은 좀 보전해 줘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좀 2만 원을 지급하게 이렇게 했던 겁니다. 제가 요 내용을 좀 관련해서 다른 시도를 좀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2만 원이라는 비용이 이제 사실 큰 비용, 이제 내가 일을 하고 받는 금액으로 크진 않잖아요. 이제 실비 지원이라고 말씀하셨고 식사비나 뭐 이런 교통비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시도가 이조차도 예산 확보가 안 돼 있더라고요. 이조차도 예산 확보가 안 돼 있어서 이런 사업을 하기가 좀 어렵다. 제가 이렇게 좀 봤거든요. 이게 맞나요? 예, 그래서 우리 도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실비 주는 것조차도 자원봉사 취지에 좀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그 반대 의견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예산 확보 때문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혹시 현장에서는 2만 원 너무 적어요. 올려주세요. 이런 분은 안 계시나요? 뭐 그런 2만 원에 대한 큰 개념은 갖고 있지 않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봉사 현장이 많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모여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교통비적으로 다 이제 개별적으로 가니까 뭐 5,000원 정도 인상해 주면은 뭐 그거 봉사자들이야 뭐 싫지는 않은데 뭐 거기에 대한 큰 개념은 아마 없을 겁니다. 뭐 인상을 바라긴 하십니다. 예, 저희가 그 2016년도에 시작할 때 농촌의 인력 그 인건비가 한 8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근데 금년에 보면 뭐 12만 원, 13만 원 정도로 50%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이제 내년도면 이제 6년째가 되는데요. 만 6년이 되는데 6년이 그 2만 원이 초창기에 시작할 때 금액이기 때문에 5,000원 정도 더 올리는 걸로 이렇게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센터장님, 그동안 6년 동안 너무 큰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천군에서 수행해 오셔서 아주 성과가 좋다고 하셔서 이제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이라든가 또 많은 분들께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원봉사라는 것이 내가 일을 함으로써 첫 번째로 나에 대한 그 이제 자부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거고, 저의 이제 조그마한 그 힘이 농가나 기업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봉사자들께서 같이 느끼시고 참여를 많이 해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국장님께서는 오늘 끝으로 도민 여러분들과 뭐 일손 봉사 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또는 그동안 해오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면 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간의 그 생산적 일손 봉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일선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자원봉사센터 직원 여러분, 또 담당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요. 생산적 일손 봉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령화 사회로 이제 진입하면서 일손이 계속 부족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하고요. 또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 건 어렵지만 일단 참여하신 분들은 또 낯설지 않고 계속 참여 횟수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충청북도에서 6년간 시행해 오고 있는 생산적 일손 봉사가 과연 어떤 사업인지 살펴보는 시간이었고요.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계속 이어진다고 합니다. 모처록 중소기업이라든가 또 농가에서 일손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에서 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슈 토크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